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지난 9월 달에 국회에서 제안된 노란 봉투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에 있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거하고, 그리고 3조에 있는 손해배상 제도에서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법이 노란 봉투법이라고 명명됐는지, 이 부분은 2009년도 쌍용 자동차의 정리해고 사태가 있었고, 공장을 점거하는 그런 파업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 폐쇄 동안에 공장을 점거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됐고, 이런 불법 파업에 대해서 약 47억이라는 게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조합원들에게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한 독자가 시사저널에 약 47,000원의 돈을 넣은 노란 봉투를 기부를 하면서 조합원 10만 명이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노란 봉투라는 게 상징물이 됐습니다. 민사상 또는 가압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노란 봉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이 제안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 제안의 어떤 취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1953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특히 사용자 개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하청이나 하도급이나 또 외주나 파견, 이런 어떤 새로운 고용 관계가 창출되었고, 이런 그런 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 3권, 특히 이렇게 파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지배력이나 어떤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청 근로자들이 파업을 할 때는 원청을 상대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돈 주는 데에서 어떤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어떤 사용자 개념 확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우 해양 조선에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하도급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자기가 일하는 직장 내에 직장을 점거를 하고 파업을 하면서 대우 조선에 막대한 어떤 피해를 줬고,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 조건 향상도 이뤘지만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손해배상,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많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 3권이 헌법에도 보장되는 만큼 이런 하청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사용자 개념을 간접적으로 지배 관리를 하는 이런 어떤 사용자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 노동조합법 3조에 있는 손해배상, 정상적인 파업을 했을 때는 민형사상, 특히 민사에 면책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 압류하고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 이런 부분은 예외로 한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또 예외가 또 예외를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 타당성은 있지만은 어떤 불법 파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떤 개정의 타당성은 있지만은 여야가 어떤 사용자 입장도 좀 반영을 해서 어떤 정상적이고 또 하도급 근로자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줄 수 있으면서 손해배상 이 부분도 어떤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당연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파업이면서도 하청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를 받는 이런 내용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란 봉투법이 여야가 서로 합심해서 균형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